내 생애에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날. 2018년 4월 27일. 서산에 지는 해와 같은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내가 지난 4월 25일 밤 합천읍 카페 다음 실내 한쪽에 마련한 작은 문학 강의실에 앉아 손국복 회장의 문학 강의를 들었다. 손 회장은 내가 15년 전 교직에서 퇴임하고 가야산을 오르내리며 여가를 즐기고 있을 때 그의 시집 출판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때 합천문협 회원 중 여류시인 누군가가 음악의 선율에 맞춰 낭낭한 목소리로 손 회장의 그리운 우상이라는 시를 낭독하고 있었다. 그 분위기에 도취되면서 나도 저런 시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한 일이 있었다. 그 순간은 마치 내가 저 높은 하늘을 날며 그리운 우상을 찾아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그날 밤 출판회 행사가 끝나고 나의 상상의 날에 그것은 한낱 헛된 꿈이라고 생각했고 인생과 자연을 노래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문인들은 나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딴 세상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우연히 손 회장과 우리 문학회 회원들과의 소중한 만남의 인연을 갖게 되었다. 그 인연의 고리를 맺게 해준 사람은 고인이 된 전 합천문인협회 김혜석 회장이시다. 강의 둘째 날은 그날 길에서 하마터면 지렁이를 밟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것을 밟지 않았다며 수업 서두에 웬 지렁이 이야기가 나왔다. 무심한 사람이라면 일부러 밟아서 죽일 수도 있는 하찮은 한 마리의 지렁이에도 손 회장은 소중한 생명체라는 생명의 외경심 웨이징신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평생을 아프리카 빈민들의 치료와 선교에 헌신한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지녔고 따라서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고 말하며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문명의 존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고 실천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갖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연민의 정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을 나처럼 소중한 생명체라는 무라일체감으로 보고 대화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문학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찮은 미물 지렁이에 대한 생명의 외경심을 공감하게 한 후 손 회장이 수강생들에게 부여한 과제는 자기 생애에 가장 처절하게 고통스러웠던 체험담을 적어 다음 주에 발표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 생애의 많은 날들이 불행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오사카 대판에서 태어난 나는 5살 때 히로시마로 이사를 했고 이곳에서 원폭이 투하되던 5년 8월 9일 그 한 달 전에 나고야로 또 이사를 했다. 우리 가족이 일본에 가서 자주 주거지를 옮긴 이유는 큰 아버지의 사업하는 곳을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에 우리 가족이 남아 있었다면 죽었거나 살아 있어도 원폭 피해를 받아 평생을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불행한 일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인 태평양 전쟁을 일본에서 경험했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이소냉전의 대리전격인 한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625전쟁을 겪었다. 이 두 전쟁의 와중에서도 나는 태풍 한가운데의 눈처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비교적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근년에 내 생애 중 가장 큰 슬픔을 안겨주고 호련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 김혜석 선생과 김상환 선생이시다. 두 분 모두 오늘날의 합천문협이 있도록 초석을 다지신 분들이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회원들을 이끌어주던 두 분께서 왜 그렇게 서둘러 세상을 떠났는지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김상환 선생님에게는 와병 중에 내가 병문안 한번 가보지 못한 죄를 지었다. 평소 상냥하고 넉넉하신 성품으로 보아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났으리라 생각한다. 또 한 분 김혜석 회장과 나는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이다. 그와 내가 처음 만난 자리는 고령문인협회 출판회 행사 때였다.
내가 2000년 교직에서 퇴임 후 여가 생활로 가야산을 오르내리면서 산행체험을 통해 얻은 가야산, 여신, 정견모주의 신화와 칠부람 스토리를 엮어 가야산과 일곱 왕자라는 제목의 글을 고령문협지에 올리고 작품성을 고령문협 회원이 되었다. 그날 그 출판회 행사 때 내 좌석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고 김혜석 시인이었다. 행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가 나를 보며 이성동 선생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예, 저는 합천문인협회 김혜석입니다. 나는 그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수인사를 나눈 후 김 회장이 내게 물었다. 선생님은 합천 사람입니까? 고령 사람입니까? 어떻게 고령문협 회원이 되었습니까? 라고 내가 야로 사람인 줄 알고 물었다. 고향을 놔두고 왜 타지의 문학회에 와 있느냐면서 나를 합천문협으로 당장 옮기라는 명을 내렸다. 그날 밤 행사를 마치고 우리가 향한 곳은 야로면 월광리의 한가하게 흐르는 가야천 강가의 외딴 우리 집이었다. 술잔이 오가며 정담을 나누면서 우리는 금방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날 밤 이후 그와 나는 형님과 아우 사이가 되었고 나의 활동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합천문인협회 문인이 되어 회원들과도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군내 연중문화예술 행사에도 참여했다. 교직에서 퇴임하고 여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뇌하고 있었던 나는 합천문인협회에 소속되면서 문화계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로부터 3년쯤 세월이 흘렀을까 애석하게 김혜석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8년 후에 김상환 선생님이 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그들이 떠나고 세월이 한동안 흘러서 잊을 만한데도 그들이 아직까지 물망초에 그리움으로 문득문득 그리울 때가 있다. 1993년 문학의 불모지 합천에 최병태, 윤한무, 김원욱, 허숙자, 김경미 등 문학동호인들이 모여 합천문인협회를 결성하고 당시 손 회장은 윤한무 시인과 거의 같은 시기 이진으로 들어와 문학의 불모지 합천에 문학협회의 새 기틀을 마련하면서 2009년에는 나의 등단 특집 수필 3개를 수록한 합천문학 17호를 발간하는 주역이 되었다. 김상환 선생님은 초판 발행 때부터 작고하는 날까지 합천문학 24호까지 간행하는 큰 역할을 하셨다. 김상환 선생님의 손으로 10년에 발간한 특집 18호에는 김혜석 시인의 유고가 실리고 그를 추모하는 특집이 실렸다. 회원 2분의 추모시를 여기에 싣는다. 그의 겨울, 손국복, 지는 땅속에 묻히고 세상은 온통 잿빛 구름에 휩싸였네. 음숭한 대숲 새 한 마리, 날개에 파자기는 하늘가, 송골매 잽싼 발톱으로 바람 낚아채는 대암산, 박제된 영혼, 생명의 모든 것, 뿌리채 굳어버린 시간, 마지막 서정 시인을 보내고 남정강 결빙된 그의 겨울, 꽃과 나비, 시와 노래도 흐느끼며 설산 오르네. 산소에서 김옥란, 주무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청정한 기계 내려놓으시고 산자락 메고 누워 오늘은 쉬십니까?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고 용기 잃었을 때 힘 보태주시고 역사와 민족 앞에 등불로 사시더니 오늘은 그 너른 가슴에 황토입을 덮으시고 편하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통속적으로 부부와 명예와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감에서 고인은 문학이라는 외길 인생을 살며 평범한 사람으로 남정강을 노래했고 남정강 시인으로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소탈한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리움을 남기고 떠났다. 물같이 흘러버린 세월, 어느덧 내 나이 8순이 코앞에 닥쳤다. 꿈 같은 여정이었다. 되돌아보면 내 생애는 순탄한 여정도 아니었지만 결코 험난한 여정도 아니었다. 나는 젊은 시절 국군의 간성으로서 국방 임무를 수행했고 30대 초반부터는
지방의 향토 예비군 중대장으로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는 교직에 들어와 각지의 훌륭한 제자들을 기르며 나름대로는 보람된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누구도 부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이제는 젊은 시절 꿈꾸지 못했던 문학과 예술의 세계에서 자연과 인생을 노래하며 도연명처럼 여생을 이렇게 유유자적 하며 보내고 있으니 나에게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서산에 지는 해가 아름답긴 한 것을